오늘 이 영상을 틀기 전에 잠깐 멈추고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 곁에 오래된 친구가 있나요? 오래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학창 시절 점심시간마다 붙어 다니던 친구, 새벽 2시에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해도 받아줬던 친구, 내 부끄러운 모습을 다 봤는데도 여전히 내 편이었던 그 친구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멈추게 되는 순간이 생겼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예전엔 밤새 통화해도 할 말이 넘쳤는데 요즘은 30분만 같이 있어도 이미 할 말이 바닥난 것 같은 그 느낌. 그리고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왜 이렇게 됐지? 예전의 나라면은 저 자리가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을 텐데, 예전의 나라면은 저 친구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된 건가? 내가 이기적으로 변한 건가? 그 죄책감, 혼자 사귀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외롭고 또 동시에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왜 학창 시절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가 지금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혹은 대학 동기들과 모임이 잡혔어요. 단체 카톡방에서 날짜를 잡고 드디어 오랜만에 만났어요. 처음 10분은 진짜 좋아요. 반갑고 웃음도 나오고 술도 한 잔 기울이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야, 그때 그거 기억나? 맞아. 그때 선생님이 그랬잖아. 아, 진짜 그때 너무 웃겼는데 한두 번은 괜찮아요. 추억이니까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요. 우리 그때 말고는 진짜 할 이야기가 없는 건가? 이건 당신이 차가워진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성장의 비동기화라고 불러요. 학창 시절의 우정이 왜 그렇게 강렬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모두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급식을 먹고 같은 시험의 스트레스를 받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가수를 좋아했어요. 이 완벽한 동기화가 만들어내는 친밀감은 굉장히 강력해요. 공통점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우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졸업 이후부터 각자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창업을 하고, 누군가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일찍 결혼해서 육아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혼자 해외로 나가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고민의 깊이 자체가 달라져요.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여전히 15년 전, 2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죠. 왜냐면은 그게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해요. 당신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나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흡수하고 스스로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살아왔다면은 20년 전 기억을 반복하는 대화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김이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이 초등학교 교실에 다시 앉아서 같은 수업을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불편함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만 변한 건가?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옛날에는 저 친구들이랑 진짜 잘 놀았는데 아니에요.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성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지 않아요. 함께 출발했지만 같은 곳에 있지 않은 것. 이것은 배신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왜 그렇게 피곤한 걸까요?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엄청 움직인 것도 아닌데 왜인지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마치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녹초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려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겠지. 근데 사실 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그 자리에서 쉬지 않고
불가동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노동이라고 불러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해요. 상대의 표정을 읽고 말의 뉘앙스를 분석하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한 반응을 타이밍에 맞게 내보내야 해요. 이 모든 작업이 뇌의 인지적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마다 이 감정 노동의 비용이 달라요. 타인의 감정과 분위기에 민감한 사람,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비용이 훨씬 높아요. 단체 모임에 가면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감정 신호를 동시에 처리해야 해요. A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억지로 웃고 있고, B는 사실 자기 자랑을 들어주길 바라고 있고, C는 무례한 말을 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 모든 걸 혼자 다 인식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즐거운 척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웃고 떠들고 있는 동안 당신의 뇌는 혼자서 5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먼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피로감은 더 커져요. 왜냐하면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20대 초반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건 진심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구나. 저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 건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외로워서구나. 이 모임의 본질은 우정이 아니라 서로의 근황을 비교하는 자리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 돼요. 이건 당신이 예민해진 게 아니에요. 관계의 이면을 읽는 능력이 정교해진 거예요. 당신이 모임 뒤에 유독 피곤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공감 능력이 평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결함이 아니라 능력의 부작용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들, 혼자서 이걸 느끼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걸 말해줘서 좀 위안이 됐다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저는 이 채널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매 영상마다 온 마음을 담아 만들고 있거든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세 번째 이야기에 왜 우리는 끊어야 할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지만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연락하고 지내는 오래된 친구들 중에서 만약 그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났다면 과연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인가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놀랍게도 많은 오래된 관계들이 탈락해요. 그런데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1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끊어? 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는데 안 만날 수가 없지. 그래도 한때는 진짜 친한 친구였는데 이건 사실 심리학에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르는 인지적 함정이에요.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재미없는 영화를 이미 입장료를 냈으니까 끝까지 보는 것, 맛없는 음식을 돈이 아까워서 억지로 다 먹는 것.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근데 이 오류가 가장 강력하게, 가장 오래 작동하는 영역이 바로 인간관계예요. 오래 알았다는 사실 하나가 지금 현재 아무런 의미도 없는 관계를 계속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해요. 과거에 투자한 시간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지금 이 관계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에 의미가 있느냐예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매몰 비용의 함정에서 훨씬 빨리 벗어나요. 감정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로 관계를 평가하는 거예요. 10년을 알고 지냈어도 지금 만나서 서로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이 최근에 오래된 친구에 대해 솔직히 이 관계 지금 나한테 뭐가 남아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매몰 비용이라는 인지적 편향에서 벗어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에서 당신은 이미 빠져나온 거죠. 네 번째 이야기예요. 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사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한 걸까요?
런던 정경대학의 진화심리학자 사토시 카나자와와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노먼리 교수는 2016년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어요. 1만 5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와 자주 어울릴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여기까진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지능이 높은 그룹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친구와 자주 만날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왜 그런 걸까요? 연구팀은 이걸 사바나 이론으로 설명해요. 인류의 뇌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던 시절에 설계되었어요. 그 시절에는 생존을 위해 부족 단위로 뭉쳐야 했고 혼자 떨어지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기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대로 작동해요. 친구가 많으면 안심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죠.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수만 년 된 본능적 프로그램을 의식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원시 시대의 생존 본능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모임에서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에서 더 큰 만족을 느껴요. 이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능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당신이 친구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느꼈다면 그건 당신의 뇌가 수만 년 전 오래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5번째 이야기예요. 인간관계에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덤바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의 뇌가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의 수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덤바의 숫자예요. 덤바에 따르면 인간이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최대 수는 150명이에요. 그리고 이 150명도 전부 같은 깊이가 아니에요. 가장 안쪽에는 약 5명의 핵심 관계가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15명 정도의 가까운 친구, 그 밖에 50명의 일반 친구, 그리고 150명까지가 이름과 얼굴이 일치하는 수준의 관계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숫자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를 안쪽 원에 넣으려면은 이미 안에 있는 누군가가 바깥으로 밀려나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계를 인식하지 못해요.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지인, SNS 친구까지 모든 관계를 동일한 에너지로 유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150명의 칸이 이미 꽉 차 있는데 새로운 관계를 계속 추가하면 결국 모든 관계의 질이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일찍 깨달아요. 인간관계에도 총량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관계를 평등하게 유지하겠다는 건 어떤 관계도 깊게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은 선택해요. 넓고 얕은 관계 대신 좁고 깊은 관계를 선택해요. 100명에게 조금씩 쓸 에너지를 5명에게 온전히 쏟는 쪽을 택하는 거죠. 당신이 요즘 단체 모임이 불편하고 소수의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좋아졌다면 그건 당신의 뇌가 관계의 총량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죠. 6번째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왜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걸까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이 제시한 이 이론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사람은 남은 시간이 많다고 느낄 때와 적다고 느낄 때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도 좋았고 별 의미 없는 술자리도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정보 뭐든 일단 많이 접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유한함을 체감하기 시작해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뇌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미 깊은 유대를 가진 사람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져요. 양보다 질을 추구하게 돼요.
카스텐슨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인식만 있으면 젊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중병에 걸린 젊은 환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어요. 피상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만 시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시간의 유한함을 일반인보다 훨씬 일찍 깨달아요. 굳이 큰 병에 걸리거나 극적인 사건을 겪지 않아도 자신의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먼저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20대 중반에 이미 친구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30대에 들어서며 모임 약속을 점점 줄여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성실한 게 아니에요. 시간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깨달아 버린 거예요. 당신이 최근에 이 시간에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냉정한 게 아니에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시작된 거예요. 7번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관계를 남기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심리학자들은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에너지의 방향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관계가 있고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가 있어요.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은 나답게 있을 수 있어요. 굳이 포장하거나 연기하지 않아도 돼요. 헤어지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고 활력이 생겨요. 그 사람은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요. 불편한 이야기도 진심으로 해줄 수 있어요. 반면은 에너지를 뺏는 관계는 이렇게 해요. 만나고 나면은 왠지 피곤하고 허탈한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항상 뭔가를 포장해야 해요. 대화가 주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채워져요. 그 사람과 있으면은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에너지를 뺏는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시점에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하고 성장해요. 예전에는 잘 맞았던 사람이 이제는 결이 달라졌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도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반드시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관계는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거든요.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정리가 되는 거예요. 8번째 이야기예요.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죄책감이 든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관계를 멀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껴요.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유지하는데 나만 왜 이러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돌봄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키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지쳐있고 불행한 상태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관계를 자연스럽게 조율하면서 내가 온전할 때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짜 친구가 되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요. 왜냐하면은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50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에게 100의 에너지를 주는 것이 관계의 질을 압도적으로 높여요. 거절할 수 있는 사람, 필요 없는 모임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오래된 관계라도 현재의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은 조용히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서적 성숙의 증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능력과 자존감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해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관계는 나를 소모시킨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최근에 누군가와 거리를 두었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9번째 이야기예요. 관계를 정리한 뒤에 찾아오는
진짜 선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해요. 친구를 정리하면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근데 심리학에서는 외로움을 두 가지로 나눠요. 사회적 외로움과 실존적 외로움이에요. 사회적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이에요. 실존적 외로움은 사람이 많아도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오는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받는 외로움은 실존적 외로움이에요. 친구가 10명이어도 아무도 나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친구가 2-3명 뿐이어도 그들이 나를 깊이 이해해준다는 느낌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모임에서는 수십 명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이상하게 외로웠고, 어떤 날은 딱 한 사람과 카페에 앉아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따뜻했던 경험이요. 그게 바로 실존적 외로움과 진짜 연결의 차이예요. 관계의 수를 줄이고 더 깊은 관계에 집중하는 게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친구를 정리하고 나서 처음에는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고 나면은 잠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남아있는 관계들이 훨씬 선명하게 보여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 의밀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바로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선물이에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오늘 영상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장의 비동기화, 함께 출발했지만 같은 곳에 있지 않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감정 노동의 무게, 당신이 모임 뒤에 유독 지치는 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지불하는 자연스러운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의 함정,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붙잡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인지적 편향이에요. 사바나 이론, 지능이 높은 사람은 원시적 본능을 넘어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설계할 수 있어요. 덤바의 숫자, 인간관계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넓고 얕은 관계 대신 좁고 깊은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이에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게 돼요. 경계 설정,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성숙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2가지 외로움, 그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외로움을 치유해요.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졌다고 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 모임이 피곤해졌다고 해서 당신의 사회성에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당신의 지능이,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당신의 자기 인식이 한 차원 더 성장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래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 빈자리를 잠깐 감내하는 것, 이 모든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용기를 낸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진짜 나와 진짜 통하는 사람, 억지로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고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죄책감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느끼는 그 망설임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은 애초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제 조금은 자신을 믿어도 괜찮아요. 당신의 그 판단 틀리지 않았어요. 이 영상이 오늘 하루 혼자 이 고민을 안고 있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이런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는데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정리했던 경험,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그 순간, 혹은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더 편안해졌던 경험, 어떤 이야기든 좋아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